관자 필러 하신 뒤에 심한 울퉁불퉁함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원인은 디자인이 적합하지 못했거나 필러의 양이 부족했거나 또는 너무나 얕은 층에 주입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CR닥 닥터빈스 임영빈 원장입니다. 여러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요한 옆볼 라인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여기 올려드린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얼굴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관자 이마 필러 받을 때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자 이마 라인이 컴플렉스여서 심지어 머리로 얼굴을 가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자 라인과 함께 이마 부분까지 이야기해 보려는 것은 얼굴 전체적인 선이 이어지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병원에 있으면 필러를 이마에만 받고 관자를 안 채워서 어색하신 분들, 반대로 관자는 매끄러운데 이마가 울퉁불퉁해서 어색하신 분들이 많이 녹이러 오십니다. 자, 그럼 우선 관자 라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관자 라인은 이마뼈와 광대궁이라고 하는 역광대뼈의 사이, 의학적으로는 템플, 측두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꺼져 보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쪽을 보시게 되면 보이는 눈썹뼈 외측의 뼈가 돌출돼서 꺼져 보이는 경우, 두 번째는 역광대뼈가 튀어나와서 꺼져 보이는 경우, 세 번째는 관자부 전체적으로 다 꺼져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시술법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눈썹뼈의 외측이 도드라져서 관자에 꺼짐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채워 보이면 얼굴이 너무 커져 보이거나 눈 주변이 부어서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눈썹뼈의 외측과 이마가 이어지는 부분을 바짝 가깝게 채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대궁, 옆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관자 꺼짐입니다. 이러한 꺼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자의 위쪽을 먼저 채우기보다는 광대궁에 가까운 관자 중에서도 아래쪽을 먼저 채워가면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라인을 맞춰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다 꺼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를 섞어서 복합적인 관점에서 채워야 되고 전반적으로 채우는 세심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필러로 관자 부분을 골고루 채우기 힘드니까 앞쪽만 채우고 많은 시술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눈과 얼굴 주변이 부어 보이기만 하고 효과가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정면에서의 전체적인 관자 라인의 교정 효과를 잘 보기 위해서는 골고루 채우되 헤어라인 주변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워야만 헤어라인 쪽 근을 지는 것이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매끈한 라인을 잘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자 필러 하신 뒤에 심한 울퉁불퉁함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원인은 디자인이 적합하지 못했거나 필러의 양이 부족했거나 또는 너무나 얕은 층에 주입된 경우입니다. 관자의 부분은 대개 피부가 얇아서 너무 얕게 주입되면 아무리 시술 후에 열심히 몰딩해 드린다 하더라도 울퉁불퉁함이 잘 교정이 되지 않아서 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의 탄력이 부족해서 완벽히 팽팽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아주 심하게 울퉁불퉁하게 되지 않으려면 효과만을 생각해서 너무 얕게 주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관자 필러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심오한 관자 필러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고, 그래서인지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관자 필러를 아예 하지 않고 이마만 채워서 불만족스러워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관자와 이어지는 이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마 필러 상담 받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각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교정하고 싶은 라인이 정면에서의 모습인지 측면에서의 모습인지 30도, 45도의 라인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하시고 시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끄러운 이마 관자 라인을 잘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골고루 전반적으로 잘 깔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신경 쓰인 라인에 따라서 디자인의 시작점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측면이 중요하신 분들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중앙선을 우선적으로 잘 채워 나가야 되고요. 30도나 45도에서의 모습이 중요하신 분들, 즉 셀카 각도가 중요하신 분들은 눈썹 외측 부분을 우선적으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정면에서 보이는 라인이 중요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채우되 관자 라인까지
그리고 헤어라인 부분까지 넓게 디자인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 없이 시술이 되면 볼륨만 과도한 이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마 관자 필러의 디자인적 측면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마 관자 필러 시술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보톡스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간을 찡그리거나 이마 눈썹 근육이 강하신 분들은 꼭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무거울까봐 걱정이 되어서 안 맞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스킨 보톡스 방식으로라도 약하게 맞으시는 것이 필러가 움직이는 모습이 굴곡져 보인다거나 쏠림이나 퍼짐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빼먹는 경우가 바로 관자 근육이 커진 경우입니다. 관자 근육은 옆머리를 전반적으로 감싸고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커져 있으면 얼굴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씹을 때 튀어나오는 관자 근육과 뼈 사이의 공간은 아무리 채워도 잘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우려다 보면 얼굴이 더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 것처럼 관자 근육에도 보톡스를 잊지 말고 챙겨서 시술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얼굴형에 관한 이야기 중 관자 그리고 이마 라인을 교정하는 이마 관자 필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시술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이마 관자 라인 필러를 고민하신 분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CR닥 닥터빈스 이명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